안녕하세요. 이지 수능 교육 여러분. 저는 이지 수학 강사 김용빈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여러분께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지핏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지핏 모의고사를 활용한 학습 영상인데요. 자, 저희 이지핏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이지핏은 총 5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출, 유사, 기출 변형, EBS 연계 변형, 창작.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출은 저희가 작년에 봤던 6월 모의고사 문제들을 수록해 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유사는 우리가 봤던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작년에 6월 모의고사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 약간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변형은 저희가 봤던 그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새롭게 문제들을 개작을 해가지고 창작해서 만든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EBS 연계 변형은 저희가 봤던 이전에 봤던 3개년도 EBS 문제 중에서 역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새롭게 창작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회분 창작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총 6월 모의고사들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수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회분의 문제들을 반복으로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 대한 감을 좀 익히고 실전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지핏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실전 문제를 반복 학습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이렇게 5회분의 문제를 학생들의 역량에 맞춰서 그 풀 수 있도록 하루 1회분씩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시면서 학생들에 따라서 좀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회분을 쭉 같이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문제들을 딱딱딱 다시 한번 그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뭐 문제를 매일매일 하루에 1회분씩 그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풀어온 걸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기획된 문제집이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지핏에 있는 문제 중에서 4회에 있는 문제 11, 12, 13번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함수 fx에 대하여 에서 이 범위를 보시면은 위에 부분이 범위가 좀 독특하게 생겨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저걸 먼저 풀어봅시다. 절대값 x 빼기 1이 1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x-1보다 크고 x-1이 -1보다 작다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x는 2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요 밑에 있는 0에서 2까지의 범위랑 비교를 했을 때 그대로 반대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위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다에 대하여 0부터 3까지 fx dx는 15다 라고 되어 있는 요식은 그대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아래에 있는 식 a의 x-1 dx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a x-1의 세제곱 dx를 한 결과가 15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를 구해야 되는 식인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나가고 2분의 1 x-1의 제곱을 하고 0에서 2까지 더하기 a 나가고 4분의 1 하고 x-1의 4제곱 가로 닫고 2에서 3까지 계산을 했을 때 값이 15라는 거죠. 자, 계산을 해주면은 a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까지 계산해서 2 집어넣으면은 1이 되고 1 빼기 0 집어넣으면 1 되니까 1 0이 됐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값은 4분의 a 가로치고 3 집어넣으면은 3을 집어넣으니까 2의 4제곱인 1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 값이 15. 계산을 조금 더 하면은 얘는 0이 되니까 결국은 4분의 a 곱하기 15는 15여서 a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다음 과정으로 밟아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1 하고 플러스 1 dx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fx-1이라는 친구는 fx-1 플러스 1 하고 dx 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걸 평행이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함수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fx를 가지고 fx-1을 쓰는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x-1은 a x-2의 세제곱 하고 x-2가 1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리고 a x-2 0에서 x-1 2 라고 쓰는 것처럼 모든 x를 x-1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x, 여기는 x, x, x 이 네 부분을 전부 다 x-1로 바꿔서 여기에 x-1을 집어넣는 식으로 가는 거죠. x-1을 빼기 1을 했으니까 x 빼기 2가 된 거는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요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쪽을 여기를 정리하면은 1에서 x가 3이 되니까 1부터 3까지는 얘, 나머지는 위에 거다라고 짐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계산을 합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a의 x 빼기 2 0에서 1까지는 세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a의 x-2 dx 거기다 더하기 밑에다 쓸게요. 인테그랄 3부터 4까지는 a의 x-2의 세제곱 dx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평행이동 속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2씩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뒤로 2씩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2씩 가면은 ax 세제곱 dx를 쓸 때 뒤로 2씩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dx 더하기 인테그랄, 이거 뒤로 두 칸 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a의 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ax 세제곱 d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x라는 친구가 원점 대칭이니까 0, 그리고 ax 세제곱이 원점 대칭인데 1부터 2,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값이 좌우 대칭으로 원점 대칭으로 계산하게 되면 얘가 하나가 마이너스 k면 얘는 k가 돼서 역시 0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값이 0인 걸 알고 여기 있는 값만 계산하면 되고,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1 dx 계산을 해서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4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대칭형 문제처럼 저렇게 풀면 되겠고,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선생님이 마이너스 k, 0k라고 계산을 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 계산 과정이 똑같이 어떤 숫자가 돼서 상쇄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스스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답이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네요. 봤을 때 삼각함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 삼각형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변과 각이 있으니까 얘는 그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되겠다, AC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질문을 살짝 보면은, 자, AD는 2, CD는 3, 직각이라고 했고 각은 3분의 2파이라고 했고 길이가 같다 그랬어. 근데 질문이 뭐죠? ABC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면은 변변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 각, 즉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두 변과 사이 끼인각의 사인 값을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과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진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말을 했다시피 ACD라는 삼각형은 AC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게 됐죠. AC 길이의 제곱은 4 플러스 9 마이너스 2, 2, 3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네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인 코사인 값을 빠르게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코사인이랑 사인이 바뀌지 않으려면은 이 각이 3분의 2파이를 셀 때 요 가로선을 기준으로 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반대쪽이 3분의 파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3분의 파이라는 값을 코사인으로 구성을 해서 구해서 그 값에 부호를 첨가하는 방법.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이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서 4, 9, 13 마이너스 2분의 1에 2 지우고 6 플러스 6 해서 19가 되겠네요. 즉 AC의 길이는 루트 19가 되겠습니다. 여기 루트 19를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각을 가지고 구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90도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하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텐데, 우리는 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저 삼각형에 있고 저 삼각형의 웬만한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법칙?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는 사인 법칙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 갑자기 훅 넘어가네. 여기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려는 법칙으로 이제 사인 법칙으로 구하게 되면은,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마주보는 각은 2죠. 그리고 는 사인 3분의 2파이 마주보는 변은 루트 19죠. 이렇게 되겠고,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은 대각선끼리 곱하고 이 밑에 있는 값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19가 되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19분의 루트 3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값이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세타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값을 x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루트 19분의 x가 코사인 세타니까 즉 루트 19분의 루트 3이죠. x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이 루트 3. 자, 마지막으로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 밑변 2루트 3 높이를 안 구했다.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게 되면은 h제곱은 19 마이너스 3은 16. 그래서 h는 4. 이 길이가 4가 됐죠? 그래서 곱하기 4. 그래서 정답은 4루트 3 해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함수 fx는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2에 대하여 전형적인 4차 함수가 되겠네요. 함수가 gx가 마이너스 1부터 0, 2, 3 해서 범위를 나눠서 식을 썼는데, 보면은 특이한 점이 이 2랑 c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는 우리가 보통 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일 때 2,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2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0부터 2까지는 알 수 없지만 2부터 3까지는 C라고 이렇게, 자, 2부터 3까지는 C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재밌는이 아니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부드러운 곡선이고, 그리고 나서 주기가 4인 주기함수를 만족한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주기가 4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대로 잘라 붙이는 거야. 그런데 미분 가능하대.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서 스타트하는 거랑 2랑 3에서 끝나는 게 위치가 정확하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있는 2에서 3의 값이 그대로 2가 됨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0부터 2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분 가능하게 잘 써야 되니까 우리는 F0은 F2는 2고 F'0은 F'2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4차함수의 중요한 특징을 조금 더 안다면은 4차함수가 보통 이렇게 W로 생겼는데 평평한 곳이 높이가 똑같으면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가운데 있는 값이 0과 2의 중간인 1이 된다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F'1도 0이고 사실 이건 몰라도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면은 F'X는 4 x-1, x-2는 4,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x라고 쓸 수 있고 결국은 적분을 해서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는 위에서 2라고 했으니까 2를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fx가 되는 0부터 2까지의 그 값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림만 찾은 거고 그리고 결국은 gx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계속 반복한다. 저 파랑색 약간 그 파랑색이라고 할 수는 없지 군청색 네이비색 정도의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G1을 찾게 되면은 이제 시그마의 값은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식으로 할 건데 G1을 찾게 되면은 G1은 F1이니까 F1을 집어넣게 되면은 F1 1 빼기 4 플러스 4 플러스 2 해서 계산하면은 3 그리고 G2는 여기 주어진 값 2 G3은 2 G4는 G0이니까 2 그리고 G5는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3 그래서 3, 2, 2, 2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하게 되면 요게 곱하기 2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두 개 플러스가 되니까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걸 다 더하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자,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9가 되겠고 그래서 9가 2개 있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3 더하기 2가 있으니까 18 더하기 5 해서 23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미분 가능한데 상수함수인 경우랑 해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값만 같다라고 봐서도 안 되고 값도 같고 부호도 미분했을 때 값도 같고 그래서 지금 0과 2와 그 여기서 주어진 0의 경계, 2의 경계 그리고 여기서 3과 여기서 마이너스 1의 경계의 값도 같고 미분했을 때 그 값도 같다 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서 풀어야 모든 힌트를 온전하게 쓸 수 있고 그래야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핏 모의고사 속 문제들을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6월 모의고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로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는 느낌도 있고 이후에 이제 7월, 9월, 10월, 11월 수능 이렇게까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약간 그런 간단한 긴장감, 가벼운 긴장감까지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학생들에게 그 올바른 길을 좀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긴장하지 말고 지금 위치를 잘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은 활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